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쟁 소식 업데이트해 봐야겠죠.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라는 신호를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였는데요. 우선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 한 미국과 핵 협상 테이블에 열려 있다라는 입장임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상호 간의 무력 공방을 억제하는 것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메시지도 이스라엘 측에 전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이란 영공에 전투기를 자유롭게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장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력 공방을 중단할 이유는 희박하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이란 측이 이러한 소모전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큰 걸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큰 만큼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전쟁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는 국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제 코스피도 그렇지만 SK 하이닉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 7월에 기록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쓴 건데요. 코스피도 물론 3,000선에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죠. 자, 먼저 SK 하이닉스 작년 7월 달 고점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2달 만에 갑자기 16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 리포트가 상당히 영향을 줬는데요. 이로 인해서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장중에 15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SK 하이닉스 실적으로 계속해서 방어를 해왔습니다. 한 복기를 해보시면 지난 3분기부터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 왔는데요. 물론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여파 때문에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 관세 우려가 좀 잦아드는 동시에 반도체 칩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4월 달 이후로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DS증권 앞으로 메모리 가격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3분기까지는 상승하다가 향후에는 다시 하락 반절될 가능성도 있지만 HBM의 비중으로 인해서 이 칩 가격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중동 리스크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SK 하이닉스를 향한 러브콜은 9거래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마침 오늘 새벽에 AMD도 AI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장중에 10%가 넘게 급등한 만큼 오늘 장에서도 SK 하이닉스를 향한 긍정적인 시각 유효할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AI 모멘텀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 것도 주가 부양에는 한몫을 하는 듯 보입니다. 오랜만에 소버린 AI가 다시 주목받았는데요. 마지막 기사로 만나볼까요? 자, 하정우 전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대통령실 AI 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그동안 하 수석이 강조해왔던 소버린 AI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소버린 그 단어 의미만 보면 자주적인이란 뜻이죠. 때문에 소버린 AI는 각국이 자체 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해서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제도, 문화, 역사, 가치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AI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걸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특정 문화권에 편향돼 있는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글로벌 시장을 독과점하게 된다면 다른 문화권의 고유한 특성을 간과하거나 또 왜곡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소버린 AI 비용적인 측면에서 장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AI는 우리 미래 사회의 핵심 동력이 될 텐데 만약에 특정 국가의 AI 기술에 의존한다면 단순히 기술 비용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경제 정책의 자율성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위협하는 종속 문제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네이버가 소버린 AI를 AI 시대 새로운 도전 과제로 보고 데이터 주권을 강조해 오고 있는데요. 자, 이 소버린 AI, 앞으로 미래 사회에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점은 맞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인지 같이 물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화요일 아침입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확인해볼 사안들이 많아서요. 저희 빠르게 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해 주시죠. 전쟁보다는 밸류업이다. 모스크바 평양 직통열차가 재개될 것이다. 예, 두 분 다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인 데서 그 영향을 찾으시는 것 같네요. 먼저 매니저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모스크바하고 이제 평양 열차가 오늘부터 이제 개통이 되는데 출발은 이제 이틀 뒤부터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사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와 북한 관계가 좀 소원해졌었죠. 그래서 이제 관계가 좀 틀어졌나 이렇게 됐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슈를 보면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런 루트를 국내, 그러니까 철길 노선을 오픈한다는 거를 이제 그런 거를 다 얘기했던 걸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월 2회 정도를 운영한다고 그래요. 그래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평양으로 오는 거는 이제 3일하고 17일, 한 8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그 모스크바로 가는 거는 11일과 25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우리나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트럼프가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북한 러시아 직통 열차가 운행을 하면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뭔가 정책이나 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만간 오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도 좀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잊고 있었던 재료를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밸류업. 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부를 보지 말고 네네. 좀 내부만 봐라 이거죠. 뭐 사실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 때문에 빠졌다고 이제 빌미로 7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하루 조정이 좀 나오고 어제 다시 또 상승을 했는데 일단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뭐 중동발 전쟁 이슈는 뭐 금방 끝날 거로 좀 예측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금방 끝나지 않을 겁니다만 일단 이란이 지금 대응하기에는 조금 이스라엘과 싸우기엔 좀 힘든 상황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미사일도 이제 쏟아 보면 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럼 전쟁 양상이 뭐 좀 약해졌냐? 여전히 지금 공습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악화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시장은 이제 그쪽보다는 뭐 유가도 지금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악재들은 단기 반영을 하루만 시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밸류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부터 지주사들이 조금 한 일주일 쉬어가던 부분들이 어제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 통과 이슈 양당이 모두 지금 원내대표 선출을 마쳤고요. 조만간에 이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제 상법 개정안이 올라올 텐데, 그렇게 되면 뭐 통과될 가능성은 뭐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그게 이제 빠지지 않고 올라갔느냐 이런 여부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여전히 조금 더 사모아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이슈로 인해서 지주사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뭐 예상대로 가면 좋을 텐데요.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죠. 근데 새벽에 약간은 뭐랄까요? 그 스탠스가 좀 달라진 듯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협상에 대해서 긴급히 신호를 보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단 뉴욕 증시는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께서는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란의 그 파워가 좀 약한 것 같기도 해 보여요. 네. 약간 이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란이 이제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상당히, 전쟁에 대한, 특히 이제 무기 체계에 대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이란 지도부에서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에 이런 시그널을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방금 전에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벙커버스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하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이나 전투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F-16을 개조한 F-16I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F-16I 같은 경우는 벙커버스터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란이 핵시설이 지상으로부터 한 80 내지 100m 정도에 위치한 안반지대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 이걸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란의 F-16I가 지금 출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벙커버스터가 떴다는 얘기는 이란의 지하에 있는 핵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오늘 또 장이 또 요동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잘 끝나서 마무리됐으면 하는데, 전반적인 이슈는 아직 이란과 미국은 지금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는 이번 이란 정권을 바꿔버리겠다는 것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좀 정리가 돼야 이게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F-16I는 출격을 했고, 여기 따라서 어떤 이슈가 되는지는 조금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안에서 섹터별로 저희가 방사는 잠시 뒤에 점검을 할 테지만요. 유가 관련해서 어제 SK가스라든지 이런 부분 좀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의견도 주셨었는데 지금 갑자기 하루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바뀌는 게 감지가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빨리 협정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가스나 유전이 이제 조금 네.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정부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계속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니까 아직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오늘 새벽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이제 마가라고 그러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 해갖고 이제 미국을 전 세계 1등이라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을 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란 정부를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네타냐후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글로벌 증시도 조금 잘 되기 위해서는 빨리 네타냐후도 휴전협정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네탄야후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은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나 정유 같은 게 약간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네탄야후 정부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유가가 한 4% 정도 빠져서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이게 프리마켓에서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대응을 하지 말고 뭐 정확한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발언이 있기까지는 좀 들고 가보자라는 입장으로 유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장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어제 우리 시장이 3천선을 진짜 코앞에 남겨둔 채 마감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역들이 참 많은데 그 안에서 SK 하이닉스를 향한 시선들이 좀 달리 느껴지고 있는데요. 자, SK 하이닉스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듯이 25만 원 이제 넘겨서 터치를 했고요. 어제 본장에서도 강했지만 마감하고 넥스트레이드에서도 또 더 올라줬습니다. 자, 근데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는 또 한미 반도체는 조금 약하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원전이나 방산 이런 핫한 섹터들 보면 대장이 가다가 그 밑에 이제 아랫단으로 이렇게 번지는 흐름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우리 충분히 그런 플로우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올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사는 거죠. 일단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어제는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나왔는데 하이닉스가 5% 이상 올랐다. 강했죠. 예. 그럼 이제 완전 차별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삼성전자는 아직 모르겠다. 일단은 1배 정도 만들어 놓고 그냥 기다려 보겠다라고 좀 지켜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또 주가도 빨리 올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지금 워낙 지금 매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제도 누르다가 장 초반에 오히려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도체 전반으로 지금 좋아지는 훈풍이 불 거냐라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AMD 얘기가 이제 어제 나오면서 AMD 쪽에도 납품하는 게 삼성전자니까 또 삼성전자가 또 좋은 훈풍을 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이제 여전히 지금 거의 반독점 상태로 가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무게를 조금 더 실어주는 걸로 보이고 여전히 HBM 관련된 소부장들은 언제든지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워낙 방산 조선 쪽에 이제 자금들이 많이 몰려 있고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항상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뭔가 좋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럴 때 한번 맞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생각보다 별론데 꾸준히 올라가는 또 섹터들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반도체 쪽은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외에 지금 너무 한쪽에 몰려 있다가 다른 쪽에 올라오는 거를 이제 못 보는 경우가 많으신데 지금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한 거의 좀 있으면 2배 가려고 그러죠. 예, 한 70~80%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근히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좀 시장을 조금 넓게 보셔야 되는 국면이 되지 않았나. 지금 확산세가 섹터별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지금 뭐 한 곳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는 좀 벌려도 괜찮은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여타 섹터 안에서는 어떤 튀는 종목들, 꾸준히 가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반도체도 이러한 이제 여타 섹터군에 포함이 되는데 보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AI 반도체로 좁혀지는 기분. 거기에는 또 소버린 AI라는 재료가 다시 한번 어제 얹어지기도 했는데요. 자, 소버린 AI, 앞서 말씀드렸지만 AI에 있어서 이제 주권을 갖자라는 그 방향성을 정의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뭐 지금 목표 지향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기업이 그래서 뭔데,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뭔데라고 의문을 던졌을 때는 네이버 생각이 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하정우 지금 수석 비서관이 네이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럼 네이버는 좀 이해가 되는데 어제는 소버린 AI 관련해서는 삼성 SDS가 그 본질적인 기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관련 기업이 정확히 있습니까? 하정우 씨가 삼성 SDS 출신이에요. 네이버 전에요? 예, 아, 삼성맨이었습니다 원래. 예. 그래서 그 두 기업이 다 갖고. 그래서 다 갔다 오시면 되고 어제 뭐 LG CNS라든지 네. 삼성 SD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는 예. 그 회사들이 LG 그룹도 지금 AI 칩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대기업 중에 하나고 음. 삼성도 지금 AI 관련돼서 지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데 그 주축이 삼성 SDS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은 그쪽에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대기업들 지금 그 두 회사를 중심으로 어제 급등이 나왔고요. 네이버, 카카오, 뭐 이제 어느 특정 회사가 독점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소버린 AI라는 것 자체가 하정우 씨가 이제 헤드쿼터가 돼서 이거를 뭐 데이터 센터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지금 투자도 받아야 됩니다. 100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100조를 나라에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뭐 국민 펀드를 하든 아니면 뭐 기업에서 출자를 하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상에서 어떤 기업이 특정 기업 하나만 수혜를 보게 만들면 그러면 정부가 주가 조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는 아마 안 할 거고요. 아마 이제 여기저기서 다 쓸 수 있는 정도로 만들 텐데 그 과정에서 수혜를 볼 회사가 어디일까 막 찾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른다. 대신에
뭐 클라우드 사업하고 있는 회사들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그럼 참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엔비디아 칩만 갖다 쓸 수는 없으니까 뭐 엔비디아나 AMD 칩만 갖다 쓸 수 없으니까 반도체 개발하는 회사들 뭐 상장이 안 돼 있지만 뭐 퓨리오사 AI라든지 뭐 리벡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리벨리온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텐데 그러면 그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움직임이 크겠죠. 그래서 창투사들 투자했던 회사들이 움직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산될 텐데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은 이미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좀 쉬어가고 좀 무거워졌고 생각보다 이제 다른 업종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통신주들도 생각보다 여기서 또 끼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예,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KT나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같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이게 특정 기업에 몰아주기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버린이라는 게 결국엔 국가 AI잖아요. 자기 나라의 이제 독자적인 AI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전반의 혜택이 갈 수 있게 가다 보면 사실은 뭐 여기저기 참여하는 회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증시 전반에 다 좋으니까 뭐 통신주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삼성 SDS, 뭐 LG CNS도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삼성 SDS가 이렇게 크게 깜짝 놀랐어요.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저는 상장 이후에 처음 봤습니다. 네. 상장 이후 계속 흘러내리던 회사가 네. 이제 좀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의미가 있는 신호다라고 보시고 오늘 삼성 SDS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삼성 SDS는 어제 저희가 이동근 대표께서 또 관심주로 보자라고 한 종목 딱 꼽아주셨던 AI 관련주였는데 불기둥을 뿜었습니다. 요즘 저희 종목을 보시는 눈들이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 나오세요. 자, 마지막에도 오늘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섹터 점검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 섹터 열어주시죠. 원전과 스테이블 코인. 예,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시간 17일 있죠. 뭐 잠시 뒤에 또 상원에서 지니어스법 최종 표결도 앞두고 있고 오늘 새벽에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또 여당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종합판을 새로 만들겠다, 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모로 계속 될 거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부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그죠? 스테이블코인 예전에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갑자기 새벽에 여러분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영범 이제 그죠 정책실장을 이번 정권의 가장 빠른 정책실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임명을 해서 새벽에 준비하고 나왔다가 아무 얘기 못하고 그냥 나갔었는데 김영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번 그 국가의 이번 정부의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에 이 AI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재명 정부가 자산 전문가인 그분을 김용범 씨를 이제 정책실장으로 앉혔다는 얘기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김용범 씨 같은 경우는 기재부 1차관을 지내고 난 다음에 가상자산의 국내에서 최대 투자처인 여러분 잘 아시는 해시드 그룹의 해시드 오픈 리서치의 이제 헤드였는데 그때 이제 3월 달하고 5월 달에 발표한 내용들 그 회사에서 이제 보통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리포트나 보고서를 내는데 전반적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나왔죠.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있는데 여러모로 해서 쓸모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큰 돈이 트랜잭션 이동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제조업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그룹들이 가장 많은 돈을 B2B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송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3월 달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제조업에서 이 그 가상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면 분명히 큰 시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 기업을 물색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건희 대표님께 질문 드렸을 때는 뭐 카카오 쪽이겠죠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요즘 시장 분위기 보니까 LG CNS, 다날, 카카오 안에서는 페이
이 정도로 좀 굳혀지더라고요. 혹시 매니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보는 특정 종목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카카오 관련이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요? 하나투자증권 쪽. 오, 왜냐면 이제 오히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미 이제 STO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그죠? 예, 싱가포르에 있는 투자 기업에 이제 STO를 했던 기업이 이제 투자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권행 토큰 STO 관련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끝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두나무의 5.94%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증권사에 대한 연결고리도 찾아주셨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한 섹터는 또 원전이 있죠. 요즘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에너빌리티 맞나 싶어요. 지금 어제도 10% 급등, 우리기술 24%. 그 나머지 그나마 원전 안에서 좀 덜 간 종목 찾는다라면 우진엔텍, 뭐 한신기계 이쯤일 것 같은데 일단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빨간색 주셨으니까 저희는 아래쪽으로 가볼까요? 아니면 두산 계속 보는 게 나을까요? 물려도 대장에 물려야지 사실은 뭐 아래쪽에서 물리면 빠져나올 때 두산으로. 예,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요? 뭐 두산이나 뭐 한전기술이나 뭐 이런 이제 주요 종목들 보시는 게 맞고요. 뭐 BHI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 원전을 긍정으로 말씀드린 거는 흐름이 추세를 탔는데 여기서 제가 부정 이렇게 얘기해봐야 의미는 없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PER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혹시? 계산해 주셔야죠. 네. 81배입니다. 81배. 최고의 성장주가 됐죠, 지금. 와,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이게 81배인데도 지금 뭐 시장은 그거 상관없이 얼마 전에 60배였는데 지금 80배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고 그쪽은 밸류가 그렇죠. 계산이 아예 안 됩니다. 어,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예전에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처음 막 개화할 때 성장률이 막 20%씩 연간 20%씩 나온다고 하니까 주가가 급등했던 것처럼 저는 원전이 나중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때 밸류를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추세 추종을 하시는데 대신에 이게 너무 이제 고점에 따라붙다 보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적어도 5일선 정도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5일선을 좀 타고 가는 형세고 일시적으로 이제 한 11선 조정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좀 붙어서 대신에 좀 목표가를 짧게 잡으셔야 된다. 지금은 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주가의 가장 큰 악재는 비싼 겁니다. 예, 많이 오른 것도 하나의 큰 악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이제 기후는 뭐 유럽은 대형 원전 더 짓는다 그러고 그다음에 미국은 SMR 계속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국내도 지금 원전 뭐 계속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우상향 유지되는데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조정 때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산이랑 BHI가 세트로 움직였었는데 요즘 보면은 두산이 독보적인 주인공으로 떠오른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서 두 분 다 BHI도 긍정적이다라는 답변 주셨으니까 어찌 보면 BHI도 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제 다음 점검 섹터도 만나볼까요? 이번엔 방산과 전력인데요. 와, 전력도 어제 줄줄이 신고가였어요. HD,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뭐 그나마 전력 기계 안에서는 일진전기 정도 조금의 그죠. 룸. 네. 근데 약간 이제 노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예. 뭐 아시겠지만 뭐 몇십억 정도 뭐 그죠 공급 유행했다는 이슈 때문에 좀 문제가 됐긴 했는데 사실 이 전력 업종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또 업종군도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AI나 전기차가 또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표님 말씀하셨던 원전과 그리고 전력 설비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고 전력 설비 관련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도 많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자리 관련된 또 창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앞으로도 사실 이게 전력 설비를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미국도 그렇고 얼마 전에 4월 달에 발생했던 스페인의 정전 사태도 전력 설비가 노후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미래 에너지 구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뭐 금년뿐만이 아니라 한 몇 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봐야 되겠고, 뭐 HD 현대 일렉이나 저는 이제 원픽이 효성중공업인데 그렇죠. 예. 계속 신고가를 잘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출 받고 가자라고 외쳐주셨던 기업이 효성중공업이었는데 어제 무려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입장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자, 끝으로는 방산입니다. 방산은 또 뭐 계속 좋긴 한데요. 19일에 우리나라와 루마니아도 국방산업의 포럼이 예정돼 있다라는 소식이 또 어제 시장에 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최근까지 좋았던 방산은 3, 4가 아니라 그 전일에는 풍산이었고 또 어제는 또 하나 시스템이었고 인텔리안테크 조금씩 이제 덜 갔던 기업들 중심으로 쏠리는 현상 원전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네. 뭐 그렇죠. 여기도 근데- 역시나 대장의 근데 어차피 네. 이거는 이제 뭐 하나는 개별 이슈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하나 시스템이 더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방산 기업과 이제 뭐 같이 하늘의 방패 뭐 이런 걸 만든다 뭐 이러면서 대공망 관련돼서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보면 2,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미사일 쏘는 거죠. 비행기 날리고. 그럼 방공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떨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다 지금 LIG 넥슨의 고객들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은 지금 열심히 또 미사일 살 준비하고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제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LIG 넥슨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급등했던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으면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 뭐 싸서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하나 시스템이 제일 비쌉니다. 밸류에이션은. 네. 40배가 넘어갔습니다. 40배가. 음. LIG 넥슨도 드디어 30배를 돌파했고,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이제 방공망 관련된 중동발 이슈가 지금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아까 루마니아 말씀하셨는데 루마니아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지상전 무기들, 뭐 K9이라든지 뭐 K2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구매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점쳐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로키드 마틴이 어제 한 4% 가까이 빠졌어요. 그 얘기는 방산주도 좀 이렇게 전쟁 양상이 조금 소강 국면에 들어가면 또 잠깐 좀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올 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나 시스템 말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가장 대장이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생각보다는 지금 무겁게 움직이지만 오히려 이런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고 현대 로템도 좀 안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LIG 넥슨이나 하나 시스템은 좀 변동성 클 수 있으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게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풍산은 뭐 조정 나오면 풍산은 방산주긴 한데 네. 방산의 소모품이죠. 음. 많이 쌓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훈련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많이 팔아놓으면 소모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풍산은 조금 길게 보셔도 된다. 오히려 조금 조정이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좀 많이 나오면 사놓고 좀 오래 갖고 계셔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 끝으로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대망의 종목 공개 시간이 남았습니다. 요즘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데요. 두 분 오늘 어떤 종목을 픽해 오셨을지 만나볼게요. 인벤티지랩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앞서서 이제 언급해 주셨던 그 스테이블 관련주를 들고 오신 ST 건가요? 관련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요즘 이제 뭐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언제 한번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건희 대표님도 지난주에 D&D 파마텍 들고 오셨는데 상한가 터치했죠. 와, 네. 지난주 아침에 사셨으면 아마 한 50% 넘게 수익이 났겠죠. 그렇죠.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오늘 그 버금 갑니까? 인벤티지.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분위기는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65세 이상 비만 환자들한테 의료보험을 적용하겠다. 비만 치료제. 엄청난 호재죠. 비만 치료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공보험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뭐 65세 이상만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법안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미국이 비만 때문에 발생되는 질환이 커서 사회 부담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이제 질병으로 이제 간주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 USA의 인벤티지 랩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벤티지 랩은 크게 이제 파이프라인이 2개가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다 하지만 CDMO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시장에 주목하는 건 딱 2개인데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죠. 이제 한마디로 페트론과 유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경구용 플랫폼도 갖고 있죠. 비만 치료제 경구용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두 개를 지금 가지고 성장 동력을 삼아가고 있는데 바이오 USA를 참여하고 나서 바로 이제 어디로 가냐면 20일 날 열리는 미국 ADA라고 해서 좀 알려졌던데 미국 당뇨병 학회입니다. 그렇죠. 당뇨병 학회 있죠. 예, 당뇨병 학회인데 사실은 거기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오기 때문에 그러네요. 비만과 당뇨가 엮여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인벤티지 랩이 거기도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일정으로 보더라도 지금 주가상 최근에 조정을 좀 잘 받고 그다음에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잘 받아왔죠. 여기서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정고점인 한 6만 원대까지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바이오 USA에 이어서 당뇨병 학회에 대한 모멘텀까지 얹어 보일 수 있는 인벤티지랩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하나투자증권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